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봤어요? 봤냐고요? 봤죠? 안 봤으면 지금 당장 영상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니 나가세요. 여러분을 위해 그게 좋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스포일러 대축제를 할 거거든요. 참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다른 관객들을 위해서 입국 닫고 조용히 있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스포일러 있는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아직까진 첫 주도 제대로 안 지났으니까 다들 입 조심하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솔직히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박수를 쳤으니까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평소 스포일러 있는 리뷰 할 때처럼 총평 다음에 아쉬운 점을 먼저 살짝 짚어보고요. 그 다음 좋았던 점 이제 한 뭉탱이로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스포 없는 리뷰에서는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위한 총평,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총평, 앤드류 가필드 당신은 인류. 톰 홀랜드도 최근에 자기가 너무 거짓말을 해야 됐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박수 쳐야 되는 사람은 알잖아요. 앤드류 가필드라고요. 어스파의 주인공, 2대 스파이더맨, 그리고 극중에는 스파이더맨 3호. 몇 달 동안 짜증내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를 꽁꽁 숨겨왔어.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저도 막 막판에 좀 헷갈렸거든요. 진짜 뭐 안 하나? 그랬는데 그는 위대한 라이어였다. 그래서 이 영화의 총평을 팬들을 위한 스파이더맨 페스티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앤드류 가필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제 총평인 것 같고요. 바로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쉬운 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너무 장점이 강하고 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흐린 눈 해주는 거죠. 그래도 굳이 짚어보자면 첫 번째, 헷갈리는 액션. 사실 액션 관련해서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서도 말을 하긴 했었어요. 이런 영화치고 액션은 조금 무난하다.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잘하지도 않았다. 의외로 쾌감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엄청 아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영화는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액션에 있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들의 이 대화, 뭐 이런 스토리라인, 그리고 마지막 이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액션은 그냥 쉽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쉽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크게 아쉬웠던 건 헷갈리는 액션이었어요. 물론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나 정말 스파이더맨을 평생 보고 너무 좋아하고 최고로 좋아하신 분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3스파가 함께 자유여신상에서 액션을 펼치잖아요. 근데 모두가 클로즈업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 멀리서 움직이는 거 보면 셋이 움직여서 멋은 있는데 다 고만고만해 보여. 비슷해. 그리고 빠르게 모든 장면이 지나가니까 지금 내가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1호기인지 2호기인지 3호기인지 너무 헷갈려. 나름 또 히어로 영화 좋아한다는 나에게도 이 정도면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관심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아쉬운 점에 널려다가 그냥 굳이 뺀 한 포인트랑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영화는 약간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영화예요. 앞에 서사를 모르고 보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긴 합니다만 뉴비들을 위한 영화는 아니다. 분명히 팬을 위한 영화였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액션도 물론 적들을 누구와 누구 상대하는지 이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헷갈렸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보면은 그 액션 중간중간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굳이 집어넣은 거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개인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쉬웠던 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흐린 눈 해주는 그 부분, 떨어지는 논리. 솔직히 이제 이거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앞뒤에 아구가 맞는 어떤 이제 이야기 구조, 설정 이렇게 하려면은 좀 걸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일렉트로는 죽기 직전에 넘어왔는데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은 그 이후의 느낌으로 넘어오지? 걔도 전투에서 넘어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샘 스파 악당들도 죽기 직전에 바로 넘어온 것처럼 설명이 됐으면 토비 맥과이어도 싸우다가 넘어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리자드는 언제 넘어온 거야? 걔는 극중에서 인간이 돼서 감옥 간다고? 쟤는 어느 타이밍에 넘어왔길래 파티노 상태로 갑자기 넘어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애초에 피터 파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다 넘어왔으면 그 옛 시절에 MJ는 왜 안 넘어와? 대인 드한이 안 넘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걔도 다른 차원의 그린 고블린이라고 해야 되잖아. 해리 오스본이라고 해야 되잖아. 샘 스파 버전의 해리 오스본은 왜 안 나온 거야? 왜 똑같은 논리로 모두가 온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각자 들어온 타이밍 다 달라? 뭐 이런 생각들이 얼핏 들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쨌든 몰입해서 보게 되긴 하지만 뜬금없이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돼. 피터, 큰엄마 말 들어. 치료하자. 우리 치료할 수 있어. 요 부분이 점프가 이것도 역시 관객 취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의 논리와 그분의 마음에 아직 완전히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관객이니까 나를 설득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끼리 뭔가 알아듣고 탁탁 그래요! 합시다! 치료합시다! 그러겠다고? 갑자기? 악당들이 갑자기 치료받으러 온다고? 뭐 이런 정말
좀 스토리상의 얼개가 좀 허술한 것도 너무 컸고요 사실. 또 말하면서 생각하니까 왜 일렉트론 넘어서 갑자기 얼굴이 말짱해져? 원래 안경 쓰고 이 교율도 안 좋고 막 이랬는데 차원을 넘으면 외형이 바뀐다. 왜 갑자기? 그럴 거면 노먼 오스본이랑 오토 옥타비어스랑 다 외형적으로 일렉트로처럼 조금 더 많이 바뀌었어야죠. 왜 누군 바뀌고 누군 안 바뀌고. 리저드는 같은 차원에서 넘어왔는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고. 죄송합니다. 말하다 갑자기 또 생각나갖고. 아무튼 이런 따지고 들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지점들 있었다. 꽤 크게 라는 게 냉철하게 이 영화를 생각해봤을 때 좀 떠오른 아쉬운 점들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에 두 개보다 이게 제일 크게 아쉬웠어요. 고급 어그로 악당들을 이용해서 저 대단한 배우들과 저 대단한 빌런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어그로를 끌었을 뿐이네.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인터뷰까지 다 진행한 저 모든 캐릭터들은 삼스파의 위대한 결성을 위한 장치였을 뿐이네 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스토리상 삼스파의 결성을 숨겨야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케팅한 거 너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거였으면 마케팅 방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덜 하는 방식으로 가든가. 원래 마케팅도 그것까지 숨기려고 그랬다 그러죠. 빌런의 존재 자체도. 닥터 스트레인지랑 스파이더맨 사이의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마케팅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죠. 뭐 현실적으로 이걸 다 숨기기는 어려우니까 다 이해해요. 다 이해를 하지만서도 영화를 볼 때 저 캐릭터를 정말 오랜만에 연기한 배우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자기네로 어그로는 끌지만 사실상 메인은 따로 정해져 있고 스포트라이트는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이 대단한 빌런들이 나왔다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할 텐데 다 까먹을 텐데 홍보할 때만 엄청 이용되고 영화 보고 나서 모두가 삼스파 얘기만 할 텐데 너무 고급 제대로 만들어진 뛰어난 어그로였지만 보고 나니 조금 안쓰럽다 라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악당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그린 고블린이랑 옥타비어스 정도만 뒤에 조금 더 활약을 자기네 나름대로 서사를 만들어가지만 결국 이 캐릭터들이 집결해야 됐던 건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한 거 플러스 설정 설명해주기 위함 그리고 관객들을 초반에 몰입시키려는 거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도 말했었던 루즈함이 그 부분에 전 되게 컸었어요. 그렇게 멋있게 나왔어. 대단하게 등장했어. 그런 다음에 닥터네 거기 지하에 있는 거기서 감옥에 하나씩 다 들어가고 서로 서열 정리하고 있고 서로 IM 그라운드 해주고 있고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일렉트로 쟤는 리저드 쟤는 죽었어 어떻게 살아왔지? 누가 봐도 그냥 뉴비들을 위한 교통정리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정말 그냥 멀뚱멀뚱 서갖고 대사만 몇 개 꽤 오랫동안 주고받으면서 그냥 이 정도 빌런의 올스타 격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까지 불러놓고 정작 빌런을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 아쉬웠다. 이들이 등장하는 몇몇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하기까지 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아쉬운 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수다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쉬운 점을 다 까먹게 만드는 압도적 좋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의 좋은 점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노웨이 홈의 정말 좋았던 점. 톰 홀랜드 최고의 스파이더맨 영화다. 이런 느낌.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자면 톰 홀랜드 주연의 제대로 된 스파이더맨 영화가 드디어 나왔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으로 등장했던 영화들은 스파이더맨 솔로 영화라는 타이틀들을 달고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의 솔로 여정을 다루기도 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마블에 속한 얘기였어요. MCU의 영화 일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1편 아이언맨을 스승이자 삼촌 같은 가족 같은 아빠 같은 피규어로 놔두고서 그에게서 영웅이란 무엇인가 이 멘탈에 대한 부분 사사받는 거 아이언맨 후계자 수업 같은 느낌 2? 아이언맨이 떠난 세상에서 그가 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따로 잘 노는 영웅 같지가 않았어요. 저쪽 세계관이랑 항상 붙여야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가 좀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 스파이더맨이 마블과 결별할 수도 있다. 소니에게 완전히 독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던 거죠. 그게 그 증거예요. 솔로 영화로 너무 재밌었다면 사실 소니로 넘어가도 별 탈 없었을 거예요. 난 제가 MCU 나와서 재밌는 거 아닌데? 그냥 이 스파이더맨 얘기가 너무 재밌어. 톰 홀랜드 버전 스파이더맨 다 재밌어. 소니 가도 어련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하잖아. 이런 반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 거의 없었잖아요. 야! 우리는 네가 마블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사랑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왔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대단한 활약을 하긴 하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엔딩을 맞이한 영화 이 다음 영화에 마블 히어로가 하나도 안 나와도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혼자 나와서 그 단칸방에서 자기의 큰 힘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려고 동네를 지키고 다니는 스파이더맨 얘기가 나온다면 볼 분들 꽤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보러 갈 거예요. 왜냐? 이 영화가 스파이더맨 영화였고 향후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줬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영화는 향후 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블과의 정말 큰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느낌의 스파이더맨이 소니에서 단독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스파이더맨은 이런 캐릭터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사람들이 공감했으니까 그들은 보러 올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또 드디어 나왔죠. 여기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샘 스파와 어스파에서는 벤 삼촌의 입으로 나왔던 그 대사가 이번에는 메이 큰엄마 목소리로 나오죠. 그 전에 나왔던 톰 홀랜드 버전의 그 스파이더맨 2개 이 얘기들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뭘 하진 않았어요. 차별화를 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파이더맨을 정말 불쌍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저는 코믹북 쪽까지만 파는 사람은 아니어서 스파이더맨은 불행할수록 제맛이다 뭐 이런 거에 크게 몰입하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영화화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끝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스파이더맨이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보여줄 때마다 정말 크게 몰입했던 거는 10대 소년으로 설정된 이 캐릭터, 뭐 20대가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나중에 하지만 어쨌든 이 캐릭터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 때문에 그 힘에 따라오는 책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려 자기의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피터 파커로서 고통을 받아도 그냥 꾹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몰입하고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심지어 익명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한 히어로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돈을 어떻게 벌어 맨날 히어로 이거 하니까 인간관계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 못하지 이렇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은 지금까지 약간 너무나 인싸 기질이 강했거든요. 웨톨이라는 뭐 설정이 있긴 했었지만 아이언맨이 자기 누군지 알고 장비 빠방하게 대주고 수트 막 나노 수트고 그렇게까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홈커밍의 그 유명한 돌 들어 올리는 씬이나 파프로 몸에 고뇌하는 씬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응원해주고 싶다 힘내라 너 영웅이야 뭐 요 정도 생각까진 했지. 아휴 10대가 저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안 됐다. 근데 나라도 저 상황이면 저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저 행동이 이해가 돼서 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안 됐다 쟤 참. 이런 감정.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아서 히어로랍시고 내가 이렇게 응원도 못하겠다. 그냥 지켜보면서 제가 행복하길 바래주는 수밖에 없겠다. 너 멋있다고 너 영웅이라고 내가 소리를 못 지르겠어. 이런 느낌까지 가요.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정말 돌이켜보면 그게 스파이더맨을 또 좋아했던 이유거든요. 샘 스파 2편에 나오는 그 지하철. 저 정도까지 하는 게 히어로였구나. 히어로란 저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뒤이어지는 승객신. 이건 샘 스파 2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차 말하지만 샘 스파 2 한번 보고 오세요. 대단해. 아무튼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자기만의 개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서사를 확립했다. 아주 익숙한, 아주 불쌍한, 근데 그래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되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스파이더맨이 되었다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 그거를 꼭 짚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웨이 홈의 좋았던 점,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유죠. 삼스파.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었어요. 스포일러 없는 리뷰에 사실 촬영까지 했는데 정말 고시마다 편집에 드러낸 건데 제가 봤던 시사회가 언론 시사회였어요. 언론 시사회는 언론인들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를 업으로 보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가 참여했던 언론 시사회에서는 웃음의 반응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분위기가 항상 있었어요. 리액션이 크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언론 시사회에서 제 한국 극장 생활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영화 상영 중에 박수가 나오는 걸 봤어요. 언론인분들이 모여서 시사회를 업으로 보고 있는데 홀린 듯이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말을 왜 못 넣겠어? 이 말 넣으면 다 기대하셨을 텐데 왜 못 넣겠어요? 박수가 영화 상영 중에 나왔다. 너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삼스파.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당연히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뭐 유출샷도 나왔네 만에. 근데 저는 그 유출샷을 일부러 하나도 안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됐다 해도 그래도 뺄 수도 있는 거잖아. 테스트샷일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피터 파커를 찾았는데 저기서 피터 파커가 골목에서 어둡게 딱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저 끝에 저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저는 그때 아마 눈이 보였을 거예요. 그때 영화를 보다 혼자 정말 극장에서 그랬어요. 왜냐면 뭐 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트로도 이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눈만 봐도
세 명의 수트가 다르거든요. 토비 맥과이어 버전이 제일 날카롭게 생겼고요. 앤드류 가필드 버전이 조금 잠자리 눈이다 싶을 정도로 좀 커요.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톰 홀랜드 버전이 아이라인 위아래 양옆으로 엄청 세게 한 것처럼 좀 진하게 까만색이 있고 눈 크기가 바뀌죠. 눈만 봐도 사실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찰나지만 그 골목에 저 멀리 있는 스파이더맨을 보는데 눈이 큰 거예요. 톰 홀랜드의 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잘못 봤을 리가 없지. 내 눈에 보였으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두 가지 의미였어요. 나오는 거 맞나 보다. 그리고 되게 빨리 나오네? 그리고 그가 성큼성큼 뛰어와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방에 나타났을 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때 언시에서 1987에 강동원 배우 이렇게 등장하는 뭐 그런 몇몇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같은 육성으로 나오는 헉소리가 났어요, 영화관에. 이런 게 언시에서 일단 육성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곧 했는데 역시나 쌍 토비 맥과이어가 딱 나올 때 이렇게 얼굴이 처음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토비 맥과이어가 알잖아요. 기대감이 막 미칠 것 같은데 그가 걸어 들어와서 얼굴을 정면으로 클로즈업 보여줬을 때 그때 박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 그냥 토비가 딱 이러는데 모두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3 스파이더맨이 서로 1, 2, 3호 하면서 같이 착지하고 같이 웹스윙을 하는 3샷이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기억나겠어? 빌런이 기억나겠어? 아니야. 근데 심지어 더 좋았던 건 제가 지난번 그 두클립네 방송 가갖고 개봉을 기다리며 했던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사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3스파가 결성 안 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눈요기로 까미오로만 나올 거면 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실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분위기를 불어넣고 3스파가 결성됐는데 알고 봤더니 막 한두 장면, 한 5분도 안 되는 장면 잠깐 나와.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활약이란 걸 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등장하고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박수를 다 가져가. 그러면 저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대단하죠. 결성하는 거 좋지. 재결합하는 거 좋지. 근데 영화에 이렇게 나올 거면 3스파 집결이라는 키워드로 기대감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실행시킬 거면 뭔가를 해야 된다. 스토리상에 영향을 주고 싸움을 같이 하고 상호작용까지 해야 된다. 그거 안 할 거면 생색내기용 출연일 거면 오히려 난 기분 나쁘다. 관객으로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입틀막 왜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아니 스파이더맨 3명이 벌써 만난다는 건 얘네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들이 내가 바라던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잖아. 진짜 팬들을 위한 페스티벌이잖아. 지금부터는 끝까지. 약간 이런 마음이 확 왔었어요. 정말 고심 끝에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다 집어넣은 느낌이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단순히 3스파가 실현됐다는 걸 넘어서 이들이 영화를 중반부터 끌고 갔다는 것, 주인공으로서 이게 정말 기분 좋은 포인트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류의 컴백에 제가 정말 기대하는 바였어요. 그리고 이 좋았던 점에 이어서 세 번째 좋았던 점이 바로 나와요. 연결된 거예요. 노웨이홈의 세 번째 좋았던 점. 나는 나밖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테마 너무 좋았어요. 이 테마가 정말 잘 활용됐기 때문에 3스파의 재집결이 단순히 액션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과몰입하며 볼 수 있는 스토리의 완성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벤져스 멤버들 보고 자랐어. 해피 호건이 맨날 도와줘. 여자친구 생겼어. 네드도 있어. 메이 큰엄마도 있어. 심지어 먼저 영웅의 길을 걸었던 아이언맨이 멘탈 관리까지 해줬어. 하지만 이들은 뉴욕에서 인기 없는 너드로 크면서 고아로 자라면서 큰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10대 때 우연히 사고로 초인적인 힘을 얻어버리는 바람에 초인으로서의 역할을 떠안게 되어버린 일상생활도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일상생활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히어로 생활을 외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결국 그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오히려 일상을 포기해야만 하는 10대 소년 피터 파커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파커는 어딜 가서도 유사 경험을 통해 조언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을 뿐이지 진짜 이 안에 자기가 느끼는 아픔, 고통, 외로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른 차원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조금 다른 환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똑같은 아픔까지 경험한 나라는 사람의 그대로의 인생 선배, 문자 그대로 인생 선배를 둘이나 만나요. 샘 스파의 토비 맥과이어, 어스파의 앤드류 가필드. 그 자기네끼리 모여서 힐링 테라피 세션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토비 스파, 앤드류 스파, 톰 스파 달라. 하지만 다르면 우린 같은 사람이야. 우린 모두 피터 파커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그렇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을 떠나서 우리 삶에도 약간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상투적인 말이 있죠.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말도 교만한 말이고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나와 교집합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나랑 비슷해, 똑같아 이런 말을 편하게 할 뿐이지 나를 만나는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적인 일이 여기서 벌어지면서 잠깐 지나가는 대화들이었지만 나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좋더라고요. 톰 홀랜드 피터 파커가 사라졌을 때, 어디서도 보이지 않을 때, 연락 두절됐을 때 앤드류 가필드랑 토비 맥과이어가 그런 장소 없어? 애가 좀 외롭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가는 곳 없어? 그런 분명히 장소가 있을 텐데 나는 거기였어. 나는 여기였어. 아 거기 뷰 좋지. 장소는 달라요. 하지만 기질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그 옥상에서 이루어진 또 테라피 세션. 메이큰 엄마의 죽음을 보아버리는 그 분노, 허무함. 당신이 뭘 알아? 야 네가 스파이더맨 복장하다고 네가 뭘 알아? 갈 수 있었으나 나도 그랬어. 나도 히어로 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잃었어. 그 애를 죽게 했어. 나도 그랬어. 벤 삼촌이 죽었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거 우리 벤 삼촌이 해준 말이야. 이런 막 이 테라피. 심지어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 조금씩 더 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보면서 겪어왔고 극복한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루만짐까지 갈 수 있는, 뭔가 그 똑같은 운명이지만 다른 방향을 가버린, 조금씩 달라져버린 이 셋이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를 떠나서 그냥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은 그냥 계속 눈물 한두 방울 으가 아니었어. 그냥 어떤 대사 들으면 또르또르 시시때때로. 그게 정말 이 영화에 크게 과몰입하고 또 이 3스파가 모였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매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또 이어지는 마지막 정말 좋았던 점, 이건 좀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기를 참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니 저도 지나고 나서 이번에 안 거지만 스파이더맨을 연기했던 세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해요. 토비 맥과이어야 애초에 연기력으로 이 찌질함을 아이콘화 시킨 사람이고, 앤드류 가필드 나 스파이더맨 빵빵 터지고 액션하고 막 이런 재미를 보는 건데 여기서 로맨스를 찍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달달하게 이 스파이더맨 아니라고. 이런 불만을 나오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앤드류 가필드랑 엠마 스톤 둘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잠깐 여기서 소신 발언합니다. 전 어스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들 별로라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그 로맨스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느낌도 좋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앤드류 가필드 이런 눈빛 연기, 감성적인 거 굉장히 잘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엠마 스톤과의 케미가, 그래서 그 외의 그 추락사가 아직도 정말 많은 팬들에게 얘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톰 홀랜드? 톰 홀랜드의 연기를 스파이더맨으로만 보셔갖고 난 제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톰 홀랜드가 아역 때 출연했던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톰 홀랜드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쭉 잘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3스파가 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히어로 영화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캐스팅됐을 때 이런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배우들이 다른 영화에서 훌륭하게 다 전달해왔어요. 이미 증명됐어요. 하지만 이 특별한 배우 셋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연기력으로 가기 전에 다른 배우들 연기도 짚고 갑시다. 정말 여기 나오는 모두가 자기가 맡은 연기를 다 잘했어요. 일단 악당부터 갈까요? 그린 고블린의 윌렘 데포. 정말 연기 잘하지 않아요? 그 이중인격 연기도 그것도 칭찬받을 만 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면에서는 1차원적인 악당의 모습이었거든요. 악의 받침 모습, 악으로 완벽하게 머릿속에 꽉 찬 캐릭터. 한동안 히어로 영화에서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던 느낌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사이코 같고 너무 악하게 연기하니까 영화를 하드캐리 하더라고요. 악당이 이 혼자서 악당이 5명이 나오는데 혼자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 너무 못되니까 톰 홀랜드의 분노가 이해가 돼. 크게 다가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톰 홀랜드가 찍어 죽이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일렉트로도 중간중간 비중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고블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악당이 이 정도로 잘 살려주면 히어로 영화는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존 파브르 감독 겸 배우, 우리에겐 해피 호건. 저는 이 사람의 이건 감독의 디렉팅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메이의 묘지 앞에서 피터 파커를 이렇게 얘기하는 씬 있잖아요. 먼저 말할게요. 이때도 울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존 파브로가. 그 전에 우리는 해피가 피터를 바라보던 눈, 시선 너무 익숙히 봐왔잖아요. 여러 영화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년간의 모습 중에 처음으로 곁눈질로도 피터 파커를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메이라는 여자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메이의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피터 파커란 인간에게 관심 0,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볼 생각 전혀 없음. 이게 너무 잘 드러나요, 그 장면에서.
해피 호건이랑 피터 파커가 같이 서 있는데 이런 느낌일 수 있다고? 이렇게 따스함이 0%일 수 있다고? 라는 정도의 눈빛, 시선 연기였어요. 존 파브르가 보여준. 그 전에 이 사람이 뭐 배우로서 명연기자, 대배우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늘 자기 몫을 그냥 하는 배우였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해피 호건이 이 장면을 살렸다. 지금 피터 파커가 어떤 상황인지 이 모든 게 다 설명해줬다 라는 느낌이었고요. 또 중반부에 이분 얘기 안 할 수 없죠. 마리사 토메이의 메이 큰엄마. 아까 말한 그 논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설득하는 부분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첫 번째 울음은 여기서 나왔었어요. 왠지 혼자 막 이렇게 활약하려고 노력하시길래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딪히잖아요. 그린 고블린 거기에. 그때 한번 헉 했거든요. 했는데 수류탄을 피터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돌무더기 아래 이렇게 안전하게 계시길래 아 다행이다, 죽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피터를 이렇게 챙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연기를 잘한 건데 대사는 물론 작가가 써준 거겠지만 움직임과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어딘가 모르게 동공이 풀려있고 어딘가 모르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자기도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허당끼는 있지만 중요한 일 앞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는 똑똑한 메이 큰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붕 떠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눈물이 저는 흐르더라고요. 아 이분 치명상을 입었구나. 근데 이걸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거나 너무 다쳐갖고 그 말은 메이가 죽는다는 얘기네. 이런 게 막 너무 몰려오면서 했는데 심지어 그러면서도 연기 플러스 대사가 계속 그러잖아요. 대사도 복귀해보시면 자기 치명상 입었거든요. 피 하잖아요. 대사가 계속 그래요. 피터 너 괜찮니? 너 괜찮아? 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아 난 잠깐 쉬면 돼. 아니 난 괜찮아. 잠깐 쉬면 돼. 너 괜찮니? 이런 뉘앙스의 대사만 계속 나와요. 이 연기 역시 진짜 엄청났어요. 또 그걸 바라보는 톰 홀랜드의 눈빛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 너무 잘하니까 연기. 그런 것들이 작품에 느껴지는 아쉬움을 그냥 덮어버리는 순간들이었죠. 근데 플러스 아까 얘기하려다가 뒤로 밀어놓은 3스파의 연기력은 더 대단했죠. 우린 심지어 그들의 서사를 아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톰 홀랜드가 메이가 죽을 때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눈물 그런 걸. 그 다음 앤드류 가필드가 그웬 스테이시 내 눈앞에서 추락사 해버린 그리고 내 품에 안겨 떠나보낸 내 여자친구 내 인생의 사랑 그 그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앤드류 가필드의 표정이 살짝살짝 바뀌는 모습들이 그냥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쌓이니까 나중에 MJ를 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웬 스테이시 트라우마를 어떤 면에서 좀 치료를 하잖아요. 이 세계의 피터 파커 여자친구 살렸다. 내가 살렸다.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괜찮아? 묻잖아요. 그 장면이 약간 이렇게 오 이래서 웃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봤던 관에서는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또르. 그리고 토비 맥과이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극복해서 할 때 너희는 극복했구나. 너희는 사랑을 해냈구나. 라는 그런 막 표정들 언뜻언뜻 지나가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죠. 코믹한 부분까지. 되게 이 영화가 스파이더맨의 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디테일한 장난 정말 많이 치잖아요. 야! 너 웹슈터 없이 이거 나가? 너 이게 돼? 어떻게 나가? 나도 몰라. 너 왜 자꾸 그렇게 질문해? 너 그거 나 놀리는 거야? 아니야 나 놀리는 거 아니야. 그냥 질문이 많은 거야. 얘 원래 이런 성격인 거 알잖아. 미안 난 그런 농담 잘 못해갖고. 야 너 대단한 애야. 넌 어메이징한 애야. 자 따라해봐. 넌 어메이징해. 그만해. 넌 어메이징하다고. 그만해. 어메이징하다니까. 그만하라고. 이런 뭐든 앞선 스파이더맨 영화를 다 봤다면은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디테일들 다 살렸잖아요. 그것도 앤드류 가필드가 순간순간 다 잘 받아주더라고요. 역시 그리고 여기에 토비 맥과이어도 특히나 정말 좋았던 건 또 한 번 눈물 주룩했던 장면. 분명히 자기의 경험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가필드도 똑같은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이성을 잃고 그린 고블린을 내려찍으려는 톰 홀랜드? 그런 톰 홀랜드를 막아서는 토비 맥과이어. 빡. 그리고 그 다음 토비 맥과이어의 대사 없는 연기. 그냥 눈빛만으로 톰 홀랜드에게 모든 걸 알려주는. 왜냐면 여기서 토비 맥과이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다 나왔잖아요. 톰 홀랜드에게 다 해줬거든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게 이거야. 이때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너 자신을 잃으면 안 돼. 여기서 지면 안 돼. 너한테 지면 안 돼. 이거 내려놓자. 이런 감정이 딱 들고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표정 안에서 이해와 공감과 안쓰러움과 슬픔 모든 게 있는 정말 아까 말했던 뭐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날아서 알 수 있는 그 눈빛 눈으로 톰 홀랜드를 설득해서 내려놓게 만드는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이런 장면은 사실 히어로 영화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자신의 서사를 가진 상태에서 연기를 불꽃같이 해내면 이런 정도의 과몰입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정말 미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심지어 이거보다 더 좋았던 건 앤드루 가필드에게 정말 반했다가 토비 맥과이어에게 다시 반했는데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든 걸 날려버린 건 톰 홀랜드의 도넛 가게 씬. 물론 이거는 연출 몫을 좀 했어요. 몇 가지 그림상으로 맥락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디어 이전에는 토비 맥과이어의 도움으로 겨우 해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근데 그 순간 그 도넛 가게에서 톰 홀랜드 피터 파커 간 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해낸 거잖아요. 스스로. 사실 말하려 그랬잖아요. MJ한테. 쪽지 다 준비해 갔잖아요. 내들을 볼 때까지도 하려고 했어요. 너희만큼은, 내가 아꼈던 사람들만큼은 나를 다시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든 기억해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의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눈빛을 보고서도 용기를 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MJ가 싹 반찬고. 이전에도 나와요. 전투가 끝나고서 MJ를 봤을 때 상처요. 자기는 지금 막 갈비뼈 나가고 쥐어 터져갖고 막 이런 상태인데 요거 하나 있어도 그 대사가 있거든요. 야, 너 다쳤네? 내들은 안중에도 없어. MJ한테. 야, 너 다쳤네? 괜찮아.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반창고, 정말 귀여운 반창고 하나잖아요. 꺼지 이런 것도 아니야. 흰색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반창고 하나 붙인 거야. 반창고를 본 순간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 모든 걸 감당하려 했음에도 그 감당해야 하는 것에 내가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한 대상이 요만큼의 상처라도 입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얼굴에 반창고를 요만한 거라도 붙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건 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러 정도의 상처만큼도 나서는 안 된다. 저건 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 아, 내 욕심이었구나. 애초에 이 모든 게 벌어진 것도 사실 내 욕심 때문이었고 내 잘못 때문이었구나. 이걸 바로잡는 길은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노웨이홈을 해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그 눈물 그렁그렁한 눈빛에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톰 홀랜드의 그 얼굴에서 막 그냥 눈물. 닦지도 않았어요. 계속 나가고. 그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정말 좋아했다고 말씀드린 스파이더맨의 서사가 완성됐거든요.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맨의 삶이야. 큰 힘에 따르는 책임은 이 정도로 큰 책임이야. 그거를 완성시킨 게 톰 홀랜드의 마지막 그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길게 말을 하긴 했지만 3스파가 모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서 너무 복받았다. 이 프랜차이즈는 이 배우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연기들이. 네, 뭐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1차 관람밖에 안 해갖고 좀 기억에 의존해서 한 건데 2차 관람하고 온다? 더 보이는 게 있겠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촬영만 1시간 25분 하고 있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목이 쉬었어. 이것도 편집해야 돼. 그러니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을 다 나눠봤으니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보고서 수다 떨고 싶었던 분들에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좋아요와 댓글 다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전 진짜 갈게요.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